안녕하세요. 저는 강대수입니다. 올해 73세예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끔찍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꼭 들어주세요. 특히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2년 전 일이에요. 제 아내 이순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여보, 정신 차려. 119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뇌출혈이었어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수술 6시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호자분 최선을 다했지만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유족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47년을 함께 산 아내였어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23살에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했죠. 자식이 둘 있어요. 큰딸 강미선 46세, 작은 아들 강민준 43세. 둘 다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데 큰딸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 보험금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험금. 네. 엄마가 가입한 보험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 저는 보험금에 대해 잘 몰랐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모든 재정 관리를 아내가 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보험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망보험금 총액이 10억이었어요. 뭐, 10억. 아내가 20년 전부터 여러 개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있었어요. 보험료를 꾸준히 냈고 사망 시 10억을 받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거 큰 돈이에요. 잘 관리하셔야 해요. 민준이도 말했어요. 아버지, 보험금 수령하시면 저희한테도 좀 나눠주실 거죠? 당연하지. 너희 엄마 돈인데 당연히 너희들 몫이야. 그렇게 보험금 10억을 받았어요. 제 통장에 10억이 들어온 거예요. 평생 이런 큰 돈은 처음 봤어요. 저희 집에는 원래 재산이 있었어요. 목동 아파트 한 채, 시세 8억. 그리고 예금 2억. 총 1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보험금 10억이 추가되면서 총 재산이 20억이 된 거예요. 아버지, 이 돈 잘 관리하셔야 해요. 사기 조심하시고요.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외로움이었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50평 아파트가 너무 넓고 조용했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우울증이 왔어요. 밥을 해 먹으려고 해도 혼자 먹으려니 맛이 없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미선이가 제안했어요. 아니야. 너희들도 바쁜데 폐를 끼칠 수 없지. 그럼 가사 도우미라도 고용하세요. 생각해 볼게. 하지만 가사 도우미는 싫었어요. 남이 제 집에 들어오는 게 불편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을 혼자 지냈어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제2부 경로당에서 만난 그녀.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같은 또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씩 적응했어요. 어느 날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이라고 해요. 오늘 처음 왔어요. 57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저보다 16살 정도 어렸어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화장도 연하게 하고 계셨어요.
저는 강대수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는 석 달 됐어요. 반갑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좋네요. 그렇게 정숙 씨와 인사를 나눴어요. 며칠 후 경로당에서 또 만났어요. 강 선생님, 또 뵙네요. 그러게요. 오늘도 날씨 좋네요. 점심 같이 하실래요? 제가 김밥 좀 샀는데 혼자 먹기 그래서요. 좋죠. 그렇게 같이 점심을 먹게 됐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숙 씨도 남편을 잃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힘드시겠어요. 저도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이제 조금 적응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로워요. 저도 그래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됐어요. 매일 경로당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산책도 같이 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어요. 어느 날 정숙 씨가 말했어요. 강 선생님,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하시겠어요? 제가 요리를 좀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혼자 먹기 아까운데 같이 먹어요. 정숙 씨 집에 갔어요. 작은 빌라 원룸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정숙 씨가 저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솜씨가 좋으시네요. 남편 살아있을 때 매일 해줬거든요. 그날 저녁이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정숙 씨 같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외로움이 해소될 것 같다고. 며칠 후 정숙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숙 씨, 저희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좋아요. 사실 저한테 마음이 있어요. 정숙 씨 얼굴이 빨개졌어요. 강 선생님, 저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나이 차이가 있어서 말하기 망설였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73세와 57세의 황혼연애였어요. 제3부 재혼 결심과 자식들의 반대. 정숙 씨와 사귄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정숙 씨, 우리 결혼해요. 정말요? 네. 더 이상 따로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자녀분들이 반대하시지 않을까요? 설득할게요. 제가 꼭 설득할게요. 정숙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저도 강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다음 날 큰딸 미선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선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누구요? 경로당에서 만난 분인데 박정숙 씨라고 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정말 좋은 분이거든.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혼자 있기 너무 외로워. 미선이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런 식으로 엄마를 배신하시면 어떡해요? 배신이 아니야. 나도 살아야 하잖아.
아들 민준이한테도 전화했어요.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말도 안 돼요. 엄마 생각은 안 하세요? 생각하지. 하지만 나도 외로워. 그리고 민준이가 핵심을 찔렀어요. 아버지, 혹시 그 여자가 보험금 노리는 거 아니에요? 10억이나 되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며칠 후 자식 둘을 불러서 식당에서 만났어요. 아버지,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너희들한테 정식으로 말하려고. 나 정숙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두 자식 모두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재산 노리는 거 몰라요?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미선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보험금 10억에 아파트 8억, 총 18억이에요. 그 여자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정숙 씨는 그런 거 몰라. 모르긴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민준이도 가세했어요. 아버지, 그럼 최소한 혼인 신고는 하지 마세요. 왜? 혼인 신고하시면 그 여자가 법적 배우자가 되잖아요. 상속권도 생기고요. 무슨 소리야. 결혼하는데 혼인 신고를 안 해? 네. 사실혼으로만 사세요. 그게 안전해요. 아니야. 나는 정식으로 결혼할 거야. 자식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제4부 결혼과 새로운 시작. 자식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숙 씨와 결혼했어요. 간소하게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어요. 결혼식은 안 했어요. 자식들이 반대하는데 큰 잔치를 벌일 수도 없었죠. 정숙 씨가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목동 50평 아파트에 둘이서 살게 된 거예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고, 깨끗하게 정리된 집, 같이 산책하고, TV 보고.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좋아.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정숙 씨는 살림을 정말 잘했어요. 집안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고, 옷도 정리하고, 요리도 맛있게 했어요. 여보,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강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냉랭했어요. 미선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선아,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정숙 씨도 만나고. 아버지, 저 바빠요. 언제 한 번은 만나야지. 나중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저는 그 여자 만나고 싶지 않아요. 민준아, 이제 아버지 아내인데. 인정 못해요. 엄마는 한 분이에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자식들은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정숙 씨가 말했어요. 여보, 자녀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불안해요.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오부 작은 균열들. 결혼 3개월 후부터 정숙 씨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 명의로 계좌 하나 만들까요? 계좌요? 왜? 생활비 관리하려고요. 매번 당신한테 돈 받기가 좀 그래서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편할 것 같아요. 한 달에 얼마씩 넣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생각해 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정숙 씨가 장도 보고 집안일도 하는데
매번 돈 달라고 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알겠어. 한 달에 300만 원씩 넣어줄게. 고마워요. 정숙 씨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매달 300만 원씩 넣어줬어요. 한 달 후 정숙 씨가 또 말했어요. 여보, 차가 있으면 좋겠어요. 차요? 네. 장 보러 갈 때나 병원 갈 때 택시 타는 것보다 편할 것 같아서요. 우리 나이에 차를 새로 사. 중고차라도요. 작은 거면 돼요. 글쎄요. 여보, 부탁이에요. 결국 중고차를 샀어요. 2천만 원짜리 작은 차. 정숙 씨 명의로 등록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정숙 씨가 또 말했어요. 여보, 제 동생이 어려운 일이 있대요. 무슨 일인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요.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요? 3천만 원? 네. 꼭 갚는데요. 6개월 안에. 글쎄요.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제 동생인데요. 정말 급하대요. 정숙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결국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정숙 씨 동생한테.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어요. 정숙 씨, 동생분이 돈 언제 갚는데요? 아, 그게 사업이 잘 안 돼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대요. 언제까지요? 곧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결혼 6개월이 됐을 때 정숙 씨가 또 말했어요. 여보, 제가 부탁이 있어요. 또요. 제 명의로 아파트 하나 사면 안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요? 갑자기 왜? 나중에 제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자녀분들이 저를 내쫓을까봐 불안해서요. 내가 있는데 누가 당신을 내쫓아? 하지만 여보가 먼저 돌아가시면 저는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육부 자식들의 경고. 정숙 씨가 아파트를 사자고 한 후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고민 끝에 큰딸 미선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선아, 아버지가 상담할 게 있어. 뭐예요? 정숙 씨가 자기 명의로 아파트 하나 사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미선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게 바로 사기예요. 사기. 네, 그 여자가 재산 빼돌리려는 거예요. 아니야. 나중에 내가 먼저 죽으면 정숙 씨가 걱정돼서 그런데. 아버지 속지 마세요. 그게 다 수법이에요. 미선이가 다음 날 집으로 찾아왔어요. 민준이랑 같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왜 그래? 민준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그 여자 재산 조회해봤어요. 재산 조회? 네. 그 여자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남편 돌아가시고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에요. 남편이 남긴 재산도 없어요. 원래부터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선이가 말했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라고요. 증거가 있어? 증거요? 경로당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여자 아버지 재산 물어보고 다녔대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강대수 씨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아버지한테 보험금 10억 있다는 거 알고 있었대요. 어떻게? 경로당 사람들한테 물어봤다고요. 그날 밤 정숙 씨한테 물어봤어요. 정숙 씨,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내 재산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정숙 씨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로당에서 내 재산 물어봤다면서요? 그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어요? 정숙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보험금 10억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정숙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내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하지만 재산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건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일부러 알아낸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정숙 씨가 정말 나를 사랑한 걸까? 아니면 재산 때문이었을까? 제7부 숨겨진 과거. 며칠 후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그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뭘 알아냈는데? 남편이 암으로 죽은 게 아니래요.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5억 받았대요. 5억. 네. 그런데 그 돈이 1년 만에 다 없어졌대요. 어떻게? 도박이래요. 그 여자가 도박을 했대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데? 그 여자 이번이 세 번째 결혼이래요. 세 번째. 네. 첫 번째 남편도 사고로 죽었고, 두 번째 남편도 병으로 죽었고, 세 번째가 교통사고였대요. 민준이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리고 매번 보험금을 받았대요. 매번. 네. 첫 번째 때 2억, 두 번째 때 3억, 세 번째 때 5억. 총 1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돈은 어디 있어? 다 없대요. 도박으로 다 날렸대요. 그날 저녁 정숙 씨한테 물어봤어요. 정숙 씨, 이번이 몇 번째 결혼이에요? 정숙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어떻게 아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세 번째예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오해하실까 봐요. 이전 남편들 다 사망보험금 받았다면서요? 정숙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받았어요.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정숙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도박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밤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숙 씨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었거든요. 제8부 배신의 증거. 일주일 후 정숙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제가 고향에 잠깐 다녀올게요. 어머니가 아프시대요. 어머니가? 네. 3일 정도면 돌아올게요.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정숙 씨가 떠나고 집에 혼자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 씨 방을 확인해 봐야겠다. 정숙 씨 옷장을 열어봤어요. 옷들 사이에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열어봤더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남편 강대수 명의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 보험금 10억. 수익자 배우자 박정숙. 정숙 씨가 제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거였어요.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더 찾아봤어요. 다른 서류들도 있었어요. 아파트 명의 이전 동의서.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은행 대출 신청서. 이것도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정숙 씨가 제 모르게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급히 자식들한테 연락했어요. 미선아, 민준아, 당장 집으로 와. 무슨 일이에요? 빨리 와. 큰일 났어. 자식들이 왔어요.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정숙이가 몰래 만든 서류들이야. 미선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이거 사기예요. 바로 경찰 신고해야 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 여자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뭐, 이 보험 보세요. 아버지가 죽으면 10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아버지, 이전 남편들도 다 죽었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제구부 진실이 밝혀지다. 경찰서에서 신고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경찰이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이거 심각한데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며칠 후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강대수 씨, 더 심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뭡니까? 박정숙 씨의 이전 남편들 사망 사건들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남편 사망 사건, 당시 보험금을 2배로 올린 지 3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험금을 3배로 올린 지 6개월 만에 사망. 세 번째 남편도 보험금을 올린 직후 교통사고. 우연치고는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살인이라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박정숙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박정숙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부인했어요. 저는 무죄예요. 남편들이 다 사고로 죽은 거예요. 하지만 증거들이 계속 나왔어요. 첫 번째 남편 사망 당시 브레이크 고장이 의심된다는 정비사 진술. 두 번째 남편이 먹던 약에서 독극물 성분 발견. 세 번째 남편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상한 점들. 결국 박정숙이 자백했어요. 네, 제가 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도박 빚을 갚아야 했어요. 경찰이 물었어요. 강대수 씨도 죽일 생각이었습니까? 박정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죽일 생각이었습니까? 약에 독을 타려고 했어요. 천천히 병들게 만들어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3개월 안에 죽을 뻔한 거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박정숙은 살인죄로 기소됐어요. 검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총 4명의 남편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3명은 성공했고 1명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동기는 보험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연쇄 살인범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박정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제10부 교훈과 새로운 시작.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선이와 민준이가 함께 있어 주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저희 말을 들으셨어야죠. 너희들이 맞았어. 아버지가 어리석었어.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어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거예요. 정숙이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제 재산만 노린 거였어요. 미선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자주 올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민준이도 덧붙였어요. 아버지, 이제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큰일은 저희랑 상의하세요. 알았어. 앞으로는 그럴게. 그 후로 자식들이 정말 자주 왔어요. 미선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 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줬어요. 민준이는 주말마다 와서 같이 산책하고 이야기했어요. 외로움이 조금씩 해소됐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자식들이 제안했어요. 아버지, 요양보호사 한 분 고용하시는 게 어때요? 요양보호사. 네. 낮에 오셔서 집안일 도와주시고 말벗도 되어주시는 분이요. 그것도 남인데. 아버지,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보고 신원 확인하고 고용할게요. 그렇게 요양보호사 한 분이 오셨어요. 60대 후반의 김순희 씨. 자식들이 철저하게 신원 조회를 했어요. 경력도 확인하고 추천서도 받고. 김순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집안일도 잘하시고 말씀도 편하게 해주셨어요. 강 선생님,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좋아요. 그럼 김치찌개 해드릴게요. 하지만 절대 재산 얘기는 안 했어요. 김순희 씨도 그런 얘기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일하는 관계로만 유지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안정을 찾았어요. 어느 날 미선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떠세요? 외로우세요? 괜찮아. 너희들이 자주 와주니까. 다시 재혼 생각은 안 하세요? 아니야. 다시는 안 해. 한 번으로 충분해. 잘 생각하셨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 관리 좀 확실히 하세요. 유언장도 쓰시고요. 알았어. 쓸게. 변호사를 통해 공증받은 유언장을 썼어요. 재산은 미선이와 민준이에게 반씩.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두 자식이 번갈아가며 나를 돌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써놓으니 자식들이 더 자주 오게 됐어요. 지금 제 나이 75세예요. 박정숙 사건 이후로 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께 드리는 교훈. 첫째, 황혼 재혼은 신중하게 하세요. 최소 1년은 사귀어 보세요. 상대방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세요. 이전 결혼 기록, 재산 상태, 빚 여부 확인하세요. 자식들 의견을 들으세요. 둘째, 재산 관리를 확실히 하세요. 혼인 전 재산 계약서를 쓰세요. 도장을 함부로 두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는 자식들과 공유하세요. 유언장을 미리 써 놓으세요. 셋째, 보험금을 조심하세요. 배우자가 몰래 보험 가입하는지 확인하세요. 수익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험금이 갑자기 올라가면 의심하세요. 넷째, 자식들 말을 들으세요. 외로워도 이성을 잃지 마세요. 자식들이 반대하면 이유를 들어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다섯째, 연쇄 결혼 이력을 조심하세요. 결혼을 여러 번 한 사람은 의심해 보세요.
특히 배우자들이 전부 사망했다면 절대 조심하세요. 보험금을 여러 번 받은 사람은 위험합니다. 여섯째, 외로움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세요. 경로당, 복지관 활동, 자식들과 자주 만나기, 친구들 만나기, 취미, 생활, 요양보호사 고용, 신원 확인 필수. 일곱째, 법적 장치를 마련하세요. 혼인 전 재산 계약서, 공증받은 유언장, 자식들을 재산 관리 공동 명의로, 중요한 결정은 자식들과 상의. 저는 운이 좋았어요. 자식들이 빨리 알아챘고 경찰이 잡아줬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박정숙의 이전 남편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외로움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특히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재산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을 믿으세요. 자식들이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